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이 데이터 기반 공식 마켓플레이스라고 잡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실제로 오늘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그 자리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결제가 일어나고 이런 시스템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 바이어들하고 서플라이어들이 데이터를 소비하러 저희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거래의 어떤 활동들은 사실상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찾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이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공급자하고 이 바이어하고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라기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망을 관리하는 거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그리고 세일즈 채널과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시작함과 동시에 오늘이 그 푸드테크 컨퍼런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푸드테크라고 불리는 산업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트위치는 처음에 원자재 관련된 유전이나 방사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을 트레이닝하는 원자재와 관련된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큰 거래권들을 M&A를 하고 매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어떤 이 전체 커머더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불균형 정보를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바이어들하고 서플라이어들하고 각각 어떤 이 커스터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시장에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에이전트들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공급자들하고 바이어들하고를 우리가 접근하고 이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시스템들을 빌드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트위치라고 하는 지금 모습에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까지는 거의 한 10번 이상 다른 프로덕트를 만들어 왔고요. 지금도 이 트위치를 실제로 백킹하고 있는 뒤에 소프트웨어는 100가지가 넘는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이 밖에 보이는 트위치라고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스터머들을 보면 단순히 구매자,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로 치면 금융기관들도 이 FE에 관련돼 가지고 파이낸스를 해준다던가 결제를 한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의 커스터머들에게 필요한 돈을 언더라이팅 한다던가 투자를 언더라이팅 한다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이나 기타 공기업들, 정부기관들도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저희가 참여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당연히 파머들이 있고 제조사들이 있고 유통회사들이 있고 통회사 내에서도 홀세일러 디스트리뷰터들이 있고 리테일러들이 있고, 이런 촘촘히 굉장히 짜여져 있는 그 식품과 농업 시장에서요, 이 트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마켓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업들의 거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0만 종의 실제로 마켓 데이터,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어떤 컨티니션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거래 데이터도 40만 개 정도의 기업의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조합을 해내면 기업들이 자기들의 어떤 최적의 공급망을 찾는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이런 챌린지를 많이 받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완결성이 어느 정도까지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 거냐, 데이터가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에 있는 데이터 100%를 다 알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100%다 알고 있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마켓에서 그래도 저희가 한 70% 80% 수준의 데이터의 어떤 완결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 관련된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생산량이 계속해서 변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하고 이 바이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커미먼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해가 되면은 다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어떤 산업화가 되어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기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결국 매해 구매자들마다 구매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공급자를 다시 한번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매번 커넥션이 달라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거래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들은 거의 한 20-30%밖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7-80%의 구매자와 공급자가 다시 그 관계를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보면 데이터 사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풀필먼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피지컬 트레이딩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항상 서로 간의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거래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다시 제 함에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 데이터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하나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리스 키위라고 하는 거가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없었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보면 키위 대비해가지고 시즌이 다르고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 런칭을 했고요. 한국에 런칭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브라질로 가는 수요지에 대한 첫 번째 거래권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급망이 굉장히 민감성이 커지면서 국가들마다 원래는 안 가지고 있던 원산지로부터 새롭게 수입 수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좀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 있고 저희한테 굉장히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을 모르면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보통 이 시장에 대한 마켓핏을 잘 모르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해야 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게더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풀필먼트하고 실제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데이터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마켓플레이스나 운영을 위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해서 이런 컨셉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제3자의 상품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서비스를 거기에서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트위치가 지향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커스터머들에게 단순히 농식품에 관련된 식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식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저희가 실제로 이 플랫폼 위에서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타 기업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제3자들이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물건들을 더 좋은 가격으로 아니면 더 좋은 커스터머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농식품업에서의 업의 정의를 상품이나 제품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식품 산업과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위치는 모든 것을 서비스로 바라보고 있고요. 심지어 풀필먼트도 저희는 이거 풀필먼트 애저 서비스로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서비스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 안에서 플랫폼적인 데이터가 있고 프리미엄을 제공을 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플랫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을 한 곳으로 모아오기 위한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그 위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도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트위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옛날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90년대에 CD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지금 이게 온라인화가 되면서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고객들이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마켓플레이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알리바바와 같은 마켓플레이스들은 어쨌든 공급자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구매자를 찾는 활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알리바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트위치는 오히려 바이어나 서플라이어들이 필요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이어들과 서플라이어들이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 그 활동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연결해주는 활동이 결국 마켓플레이스가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별도로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서 커스터머들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강한 어소리티를 가지고 이들을 밸리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규범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이 B2B 마켓플레이스가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는 굉장히 트러스트가 떨어지고 거의 밸리데이트가 안 된 그 플레이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희는 대부분 하나하나의 이 커스터머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 공유를 드리면요. 처음에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매 순간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그래도 운 좋게 이전에 그 커머더티를 투자하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사업으로부터 저희가 이 스스로 셀프 펀디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과감한 사업 모델을 좀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글로벌리 이런 뭐 엠비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데이터를 이 어쿠지션하는 거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거의 끝은 어디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에서 과연 전 세계의 엔터프라이즈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한 기업이 제일 처음 만든다는 거가 이게 과연 그냥 뭐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가. 왜냐하면 결국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무언가 시장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 측면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업들도 이거를 서비스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직은 판단하기 이전에 결국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B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즈를 할 수 있는 컨슈머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1류 기업들이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마켓핏을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커스터머들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 모든 거에 대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수준을 정할 수가 있으면서 유저 UX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있고 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찌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 나오면 2등 기업이 나올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베리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나오는 거가 보이지가 않고 저희가 이미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커스터머들과의 경쟁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신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을 가지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기업은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글로벌 전체 B2B FB하고 푸드 시장에서 필요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데이터 같은 경우도 끝이 없이 저희가 퀄리티를 올려나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들을 모두 저희의 커스터머를 만들 때까지의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네.